자, 네 번째 시간 환율의 계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 사이 교환 비율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상품 한 단위에 대해 지불하는 국내 화폐의 단위가 그 상품의 국내 가격이듯이 외국 통화 한 단위에 대해 지불하는 국내 화폐의 단위가 바로 뭐예요? 환율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통화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1달러라는 상품을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의 가격이 1200원이라고 한다면 원화의 환율은 얼마다? 1200대 1. 즉 원화의 비율은 얼마예요? 12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환율을 이제 표시하는 데에서 미국 입장과 우리나라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달러가 외국 통화예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 통화의 기본 단위인 1달러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격 이것이 환율이 될 거고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외국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본 통화인 1원에 대한 달러의 값이 환율이 되겠죠. 그렇죠? 표시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1달러당 얼마,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200원이란다면 1200원 이게 이렇게 환율이 표시될 거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외국 통화가 우리 원화기 때문에 1원에 대한 달러값 이렇게 표시되죠. 보면 어때요? 요거랑 요거 차이 어때요? 서로 표시 방법이 역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나라에 따라서 환율이 표시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한 단위 기준이 되는 통화를 기본 통화라고 하고 기본 통화의 가격을 나타내는 통화를 가격 통화라고 한다. 예를 들면은 1달러는 기본 통화가 되는 거고 그 1달러에 대한 가격을 가격 통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통화는 고정 통화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상품의 가격이 한 단위로 매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율에서도 기본 통화를 상품과 같이 한 단위로 고정시켜 놓고 그 가격을 매기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달러의 가격을 매길 때 1달러당 우리나라 돈 얼마 이렇게 가격을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 그러니까 그 단위가 1단위라는 그 단위가 1달러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가격 통화는 계산 통화라고도 하는데 가격 통화가 외국 화폐 한 단위라는 상품에 대한 가격을 나타내는 계산 단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가격 통화를 계산 통화라고도 한답니다. 자, 그다음 환율의 표시에는 기본 통화는 분모에, 가격 통화는 분자에 표시한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을 보면은 기본 통화가 1달러잖아요. 그렇죠? 1달러를 분모에 쓰고 그 1달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원화를 분자에 쓰면 이제 그것이 환율의 표시가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서 자 보면 환율은 기본 통화분의 뭐예요? 가격 통화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외환시장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스크린은 환율을 미국의 1달러와 교환되는 각국의 화폐 단위로 나타낸다. 만약 미국의 1달러가 일본의 100엔과 교환된다면 이건 어떻게 나타내냐? 자, 일본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외국 통화인 1달러가 기본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당 몇 엔 그렇게 환율이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 1달러가 100엔과 교환된다 했었을 때 달러당 100엔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나 미국 달러화와 한국 원화 사이 교환 비율은 한국 화폐 1원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미국 달러의 단위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가 외국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가 1달러가 기본 통화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가격이 가격 통화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원화가 외국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원화의 기본 단위인 1원이 분모에 오고 거기에 대한 달러 값이 가격 통화가 되니까 그것이 분자에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처럼 자국의 화폐 한 단위에 대하여 지불하는 외국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환율을 간접 표시 환율 또는 미국식 표시 환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달러가 일본의 100엔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겠어요? 그러면 기본 단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엔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엔이 분모에 오고 그 1엔에 대한 달러가 분자에 오겠죠. 근데 1달러당 100엔과 교환된다고 했으니까 1엔은 얼마겠어요? 0.01달러겠죠.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N당 0.01달러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간접 표시 환율의 미국식 표현 방법 이게 미국에서 쓰는 표현 방법이겠죠. 네, 이것은 요거와 역수 관계가 있다라는 거 넘어가고 그 다음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환율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자,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했죠. 네. 환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뭐라고 해요? 평가절상이라고 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평가절하라고 하는데 이건 왜 이러냐면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절상이라고 불러요.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가 낮아진다 했죠. 그때 이거를 평가절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가절상이냐 절하냐 이거의 기준은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냐 낮아지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 얘가 나와 있는데 자 볼게요. 미국의 1달러에 대한 원화 표시 가격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하락했다면 그러면 환율이 내려간 거죠. 환율이 내려갔다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니까 이 현상을 평가절상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넘어가서 이 부분 한번 잘 볼게요. 환율은 변한다. 환율의 변동에 따른 손익을 계산해 보자. 자, 1달러에 1,000원일 때와 1달러에 900원일 때 그리고 해외에서 석유가 배럴당 70달러에 거래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한국의 정유 회사는 1배럴의 석유를 수입하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먼저 환율이 높을 때, 즉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일 때 1,000원일 때는 1배럴당 70달러라 했으니까 70 곱하기 1달러 가격 1,000원 하면은 얼마가 필요해? 7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환율이 낮을 때 1달러당 900원일 때는 70달러 곱하기 1달러 가격 즉 900원 하면 63,000원. 어때요? 이렇게 환율이 다를 때 원자재를 수입할 때의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낮을 때 원자재를 수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다른 예인데 한번 볼게요. 환율이 1,000원일 때 어떤 외국인이 9달러를 들고 한국 시장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9달러에 대한 가격은 9,000원이 되겠죠. 근데 환율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면 9,000원을 달러로 바꿀 때 9,000원의 가격은 얼마예요? 10달러가 되겠죠. 처음에는 9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환율이 낮아짐으로써 이 돈을 밖으로 가져 나갈 때
1달러를 더 벌어서 갖고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뭐 기업이나 어떤 개인의 이익이 어때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의 변동이 경제 활동, 특히 외국과의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보면은 환율이 오르면 같은 수량의 상품을 수입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주어야 하므로 가격이 오른 셈이 되고 따라서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됐고 그럼 예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회사원이 해외 출장을 떠나기 위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출장 예산이 600만 원이었다고 하자. 출장 예산을 받을 당시 5월 10일에는 환율이 1,000원이었고 해외 출장을 떠나기 이틀 전에는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했을 때 다음 물음에 대하여 답해보자. 환전 수수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5월 10일 출장 예산 600만 원을 가지고 몇 달러를 환전할 수 있을까? 지금 5월 10일에는 환율이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1,000원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환전을 해야 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600만 원이죠. 600만 원을 1달러에 얼마? 1,000원이었으니까 1,000원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6,000달러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5월 25일에는 출장에서 600만 원을 가지고 몇 달러로 환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은 일단 600만 원으로 동일한데 5월 25일 날에는 환율이 1,50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달러당 1,500원이니까 1,500원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이렇게 나누면 4,000달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같은 돈 600만 원의 달러의 가격이 어때요? 이렇게 달라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환율이 높거나 낮을 때 굉장히 그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유리함이 있고 불리함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밑에는 한번 읽어보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